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우리는 매번 똑같은 감정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걸까 하고요. 오늘 최신 뇌과학이 바로 그 비밀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패턴에서 벗어나 감정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아, 왜 나는 또 이러지? 하면서 자책해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늘 같은 상황에서 같은 감정에 휩쓸리는 이유.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로 우리 감정의 엔진룸, 그러니까 우리 뇌의 배선도가 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그 설계도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하니까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감정이 뇌 속의 어떤 일방통행 도로를 따라서 쭉 흐른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최신 연구가 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뇌는요, 사실과 감정을 따로따로 처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두 명의 파트너가 서로 호흡을 맞추며 함께 춤을 추듯이 이 둘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바로 이 때문에 어떤 기억은 사실 그 자체보다 그때 느꼈던 기분, 그 느낌으로 훨씬 더 강렬하게 우리 머릿속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다이렉트 피드백 루프라는 건 정말 혁명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기억이라는 흑백 사진에 나중에 감정이라는 색을 칠하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부터 완전 생생한 컬러 사진으로 찍힌다는 뜻이에요. 기억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찰나에 감정이 함께 딱 하고 새겨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뇌는 어떤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통 놀람, 감정 채색, 그리고 기억 저장이라는 이 3단계를 순식간에 거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 사이, 그 눈 깜짝할 찰나의 순간이에요. 마치 기차가 선로를 바꾸는 그 짧은 순간처럼 바로 이 틈이 우리가 늘 가던 자동 반응의 궤도를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인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 뇌라는 최신형 컴퓨터 하드웨어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뭘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아주 오래된 소프트웨어를 들여다볼 차례죠. 어린 시절에 나도 모르게 설치되었지만 더 이상 지금의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 그것이 바로 삶의 덫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삶의 덫은 절대 여러분의 결함이나 실패의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건 어린 시절의 내가 그 힘든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만들어냈던 일종의 갑옷 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는 그 갑옷이 너무 무겁고 불편해졌을 뿐인 거죠. 이 덫들은 사실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았던 5가지 핵심적인 욕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어린 시절에 안전한 연결과 수용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는 덫에 걸리기 쉬운 거죠. 마치 내 안에 텅 빈 항아리가 있어서 그걸 채우려고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과 같아요. 내 행동의 진짜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가장 아픈 부분, 바로 그 덫이 딱 하고 발동될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3가지 방식으로 대처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방식들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깊은 덫 속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3가지 모습,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덫이 속삭이는 대로 굴복하거나 항복, 아예 그 상황 자체를 외면해버리거나 회피, 혹은 오히려 두고 봐 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맞서 싸웁니다. 반격. 사실 이 3가지 모습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뇌의 아주 원시적인 생존 본능 있죠. 바로 얼어붙거나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는 반응의 현대판 버전인 셈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피하게 해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그 덫 안에 영원히 가둬버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문제 분석은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해결책, 제가 의식의 연금술이라고 부르고 싶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낡고 무거운 감정 패턴이라는 납덩이를 반짝이는 황금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 숫자 200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감정의 빙점, 그러니까 물이 어는 영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식 수준 200, 바로 용기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감정들, 예를 들면 수치심이나 죄책감, 무기력 같은 것들은 우리 정신을 얼어붙게 만드는 독소처럼 작용하고요. 그 이상의 감정들, 용기, 수용, 사랑 같은 것들은 우리를 다시 흐르게 하고 성장시키는 생명수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의 독소들을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놓아버림에 있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누르는 건 막 끓고 있는 냄비 뚜껑을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언젠간 터지겠죠?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저항 없이 있는 그대로 느끼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마치 번개의 엄청난 에너지를 피레침이 안전하게 땅으로 흘려보내서 건물을 보호하는 것처럼 내 안의 감정 에너지를 안전하게 방출시키는 거죠. 예일대학교에서 개발한 이 룰러 기법은요, 마치 우리가 감정의 언어를 새로 배우는 것과 같아요. 먼저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알아차리고, recognize, 이게 왜 생겼는지 이해하고, understand, 그냥 짜증나, 이게 아니라 내 의견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서운하고 속상하네, 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주고, label, 이걸 건강하게 표현하고 express, 마지막으로 잠시 심호흡을 하든 산책을 하든 현명하게 조절하는 regulate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어른의 감정지능, 즉 감정 문해력의 핵심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아온 이 모든 지식의 조각들을 하나로 쫙 꿰어서 여러분의 감정을 위한 최종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볼 시간이에요. 이 4단계가 바로 우리가 배운 모든 걸 실천으로 옮기는 변화의 핵심 공식입니다. 자, 보세요. 첫째, 감정이 확 올라올 때 심장이 뛰거나 손에 땀이 나는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심호흡으로 딱 멈춥니다. 둘째, 이건 내 버림받은 덫이 작동한 거구나 하고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셋째, 이 감정이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에서 왔는지 이해하고 놓아버리기 기술로 과거에 묶여있던 에너지를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넷째, 늘 하던 대로 소리치거나 숨어버리는 대신 의식적으로 새로운 행동, 더 나은 행동을 선택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배운 모든 도구의 집약체인 거죠.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모두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감정은 우리가 싸워서 없애야 할 적이나 통제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가장 정교하고 소중한 나침반인 거죠. 우리는 그 나침반이 고장났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나침반을 읽고 이해하고 때로는 수리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장난 감정의 나침반을 수리할 수 있는 지도와 도구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그 새로워진 당신의 나침반은 과연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어떤 새로운 목적지를 향한 항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그 여정의 선장은 바로 당신입니다.